안녕하십니까.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이고요. 네, 다른 날은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 명언, 말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합을 해서 함께하고 있고, 일요일 날은 이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화는 바로 영화 주디 이야기입니다. 주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주연 배우는 92회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 최신적 범주에 속하죠. 그렇다면 주디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알아맞혀 보세요.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아역 배우부터 뮤지컬 배우 그리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던 여배우죠. 바로 주디 갈란드. 오래전 한때를 풍미했던 미국의 여배우였던 주디 갈란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일생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바로 주디인데요. 1922년생으로 47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불운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영화, 누가 뭐래도 오즈의 마법사죠. 1939년작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노래 그 주디 갈란드가 불렀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닦고 거기서 이제 막 깡통 로봇하고 이제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떠나는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사자 그 역할을 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봤는데 그 영화 찍으면서 아주 어린 이제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왕따도 당하고 또 어른들한테 좀 성추행도 당하고 그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좀 많이 겪었더라고요. 좀 영화 보는 내내 가슴이 좀 먹먹했었어요. 17살 때 출연한 신나는 동화였는데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었는데 주제곡 등 음악 부분에선 수상했고 당시로선 대단한 시각효과 기술을 뽐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주디 갈란드는 생전에 꽤 많은 출연작을 남겼는데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아카데미 주연, 조연상 후보에도 오르는 연기력도 보였습니다. 춤과 노래만이 주특기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기력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엄마가 영화에서도 보니까 좀 약간 그 헬리콥터맘? 극성 엄마 축에 이제 속했었는데 혹사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고 또 기획사에 들어가고 또 헐리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살을 그 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다이어트 이제 약을 어려서부터 먹였더라고요. 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일단은 신경학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요즘에도 좀 놀랬던 게 그 다이어트 약을 그냥 전문으로 사람의 어떤 체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모 지역에서 그냥 가기만 하면은 약봉투를 이만큼씩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갖 약을 다 이렇게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막 이렇게 보이고 또 거식증까지도 걸리고 나중에는 되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어떤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등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들을 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옷 파는 어떤 이제 시장 쪽에서 그 본인이 이제 일단은 피팅을 하려면은 좀 날씬해 보여야 되니까 그 살에 대한 강박들이 있어서 그 근처에 그런 내과나 성형외과 이제 이런 곳 가정의학과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다이어트 약을 그냥 계속 먹고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을 빼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도 이제 어렴풋이 전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점점 그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그 살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냥 원래 그거 아시죠? 이렇게 통통하고 뚱뚱한 사람이 오히려 그 의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 그래서 미용적인 거에 이제 막 목을 매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마른 몸, 날씬한 몸으로 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비록 길지 않은 생이었지만 주디 갈란드의 일생은 결코 순탄치가 못했어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달까요? 그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영화 주디는 그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를 위해 태어났고
할리우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고 그 이야기는 후일까지 전해졌어요. 17살에 느닷없이 찾아온 크나큰 명성이 47살에는 너무나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고 결국에는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국위선양을 하는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케이팝 열풍에 이제 의해서. 그래서 정말 뭐 17, 뭐 16 되게 꽃다운 나이에 그 아이돌들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만 해도 기획사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이제 친구들을 상당히 저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다큐 같은 데 보면은 그 뽑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인성하고 이제 인품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혹독한 훈련이긴 하지만 뭐 균형 잡힌 식사라든가 그리고 운동량 체크 그리고 전담 뭐 그 물리치료사 또 심리치료까지 병행을 하면서 또 그렇게 잘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주디 갈란트가 아역 배우를 할 때 뭐 누가 그렇게 그 관리를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했던 건데 좀 이제 욕심이 또 과하고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겠죠. 이 주디 갈란드는요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하고 또 특히 그 아주 애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갈구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할리우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구체적인 사연은 이제 영화 주디를 보면은 아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디 갈란드는 겨우 13살에 MGM과 계약을 맺은 후 오즈의 마법사에서 순진한 그 소녀 역으로 출연해 무지개 저편 그 명곡이죠. 아까 앞에서 제가 흥얼거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노래. 예, 이게 가끔 그 노래 들으면은요 저도 약간 가슴이 울컥울컥해지면서 되게 좀 아련해지는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음악이에요. 부르의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스타로 떠오른 그녀는 뮤지컬 장르에서 발군의 재능을 발휘하며 당시 전쟁에 지친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후에 출연작 중 주인공의 알코올 중독과 영화계의 어두운 뒷면을 건드리고 있는 스타 탄생 1954년작인데 갈란드 자신의 인생 복사판일 정도로 유사했어요. 그녀가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후에는 이제 재평가가 되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실패작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 근년의 리메이크작 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배우 그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 브래들리 쿠퍼가 직접 주연도 했고 그 유명한 레이디 가가가 또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그 두 영화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원한 옆집 소녀 이미지의 갈란드는 할리우드의 관점에서는 뭐 그냥 평범한 미국 소녀인 거예요. 섹시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또 뭐 그 핀업거리라 해가지고 되게 약간 그 섹시한 이제 그런 그 여배우들이 한참 막 나올 때다 보니까 이 주디 갈란드가 이제 외모적인 이제 컴플렉스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했고 컴플렉스가 이제 심해지면서 약물에 의지하다가 보니까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본인을 학대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나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강박적 사고를 이제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한테 결국에는 복수를 하게 된대요.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나에 대한 어떤 애정 뭐 그런 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나를 잘 보살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보면은 아주 극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에 강박이 있는 사람은 먼지가 있기만 해도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청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또 막 그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이제 그 맞춘다는 게 참 쉽지가 않나요. 갈란드는 유명한 빈센트 미넬리 감독과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겪은 것도 그녀를 심적으로 황폐시키는 원인이 됐기도 했고요.
바쁜 촬영 스케줄에 맞추도록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억울함을 감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 이제 주디 갈란드의 딸이죠. 그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딸이기도 한 라이자 미넬리는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딸인데 그녀 역시 배우가 돼서 1972년작 캬바레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받지 못했는데 딸이 이렇게 받아서 네, 대신 또 그거를 네, 해준 거죠. 그렇다면 영화 주디에서는 누가 갈란드 역을 연기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르네 제리거가 어쩜 그렇게 그냥 싱크로율 거의 90%였어요. 그 몸짓도 다 아마 이제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배우들이 뭐 이제 요번에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했는데 뭐 복장, 뭐 그 눈빛,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입 모양, 또 말하는 투 다 비슷하잖아요. 너무 똑같았고 옛날에 그 대처 수상 역할을 했던 또 메리 스트립도 그렇고 거의 싱크로율 90%.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헐리우드 배우들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르네 젤리거가 그 뭐 몸짓, 뭐 노래도 워낙 르네 젤리거가 잘해요. 시카고에서도 보여줬듯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이 그냥 주디 갈란드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저도 정말 신기하게 눈을 깜빡이면서 봤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열연을 보였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는 이렇게 살도 막 이렇게 찌우면서 그쵸, 굉장히 귀여운 이제 역할로 나왔었고 거기서 아카데미 조연 여우상을 수상한 또 콜드 마운틴, 네, 그다음에 주드로가 나왔었죠. 거기에 니콜 키드만하고 또 청혼 등에서 귀엽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변신이 강하게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르네 제리거는 막 되게 뭐 독보적으로 아름다워 이건 없지만 그 뭔가 이렇게 친근하고 푸근하고 또 되게 아주 그 귀여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한국 배우들처럼 이렇게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치 실제 주디 갈란드가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1969년생으로 이제 갓 50살을 넘긴 나이인데 앞으로 한참 더 그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영화가 나올 때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여배우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영화 주디 이야기로 여러분과 또 일요일 함께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또 날씨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막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그리고 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 예방 주사 시작되잖아요. 예, 꼭 맞으세요. 네, 백신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도 된다고 하니까 뭐니 해도 그냥 사람 살면서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마무리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